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딩 포유의 진행을 맡은 김찬진입니다. 리딩 포유, 저번 시간에 이어서 다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혹시라도 저번에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에 대해 다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리딩 포유는 학교 생활과 인간관계에 지치고 시험 공부에 힘들어하는 우리 인천대학교 학우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만한 책을 소개하고 일부분을 읽고 감상평을 나누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의 취지에 맞춰 이번에 골라본 책은 바로 인생은 그래도 살아볼 만한 것이라는 책입니다. 인천대학교 학우분들, 지금 자신의 인생에 대해 만족스러우신가요? 혹시 시험 점수 때문에 전과나 자퇴 혹은 위험한 행동까지 생각하시지는 않나요? 아니면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아 이번 생은 망했어, 인생, 이런 말들을 입에 달고 사시지는 않나요? 제 주변에 중간고사를 보고 이러한 생각들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생겨났는데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이 책을 준비했습니다. 이 책은 삶을 놓아버리고 싶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쓰였습니다. 여기에는 삶을 놓아버리고 싶었던 사람들의 진솔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이 책의 작가인 사와토 카즈오는 5년 반가량 우울증을 앓다가 아파트 꼭대기에서 투신까지 했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 이후 조증과 우울증을 번갈아 걸리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겹치면서 우울증이야말로 생명의 소중함을 알려준 선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노력하는 우울증 전문 상담가이자 수면 건강 지도사가 되었습니다. 이 작가는 자신이 걸린 우울증과 자신을 포함한 여러 다른 사람들이 우울증을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우울증에 걸린 사람을 대할 때는 어떤 태도와 말이 필요한지를 책의 내용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저희가 이 책에서 읽어드릴 부분은 페이지 110쪽부터 113쪽까지 수록된 죽고 싶다와 살고 싶다는 동전의 양면이라는 부분입니다. 더 이상 살아봤자 희망이 없다. 모든 걸 싹 바꾸고 싶다. 앞으로도 지금과 다름없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우울증으로 힘들 때 매일같이 생각하던 것들입니다. 그로부터 5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이제는 날마다 이 같은 이야기를 들어주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인생이란 모를 일입니다. 상담을 할 때 나의 첫마디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토록 괴로우신데 용기를 내 전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면식도 없는 내게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는다는 게 얼마나 커다란 용기가 필요한 일이겠습니까? 그러곤 이렇게 덧붙이지요. 죽고 싶다고 하시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정확히 말하면 지금 사는 게 괴로운 게 아닌가요? 맞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사는 게 너무도 괴로워서 견딜 수 없어요. 상대는 그러면서 속으로 꾹꾹 눌러왔던 응어리를 털어놓습니다. 그렇습니다. 죽고 싶다가 아니라 살아가는 게 괴롭다입니다. 지금처럼 괴롭지 않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도무지 그럴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 마음이 지옥처럼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죽고 싶다고 말합니다. 사는 게 괴로우니까요. 사는 게 행복하면 죽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 죽고 싶다가 아니라 살고 싶다가 맞지요. 이처럼 죽고 싶다와 살고 싶다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날마다 죽음을 생각했던 때를 돌이켜보면 나도 죽고 싶다가 아니라 지금이 너무 괴로우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건 다시 말하면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뜻이지요.
하루하루 블랙홀처럼 깊은 수렁에 빠져 허우적대던 삶에서 벗어나 마음이 편해지고 싶었던 거예요. 더 이상 살아봤자 희망이 없다고, 고통뿐인 삶을 사느니 차라리 여기서 끝내는 게 낫다고 생각했기에 아파트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죽고 싶다는 마음보다 이 괴로운 삶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이었어요. 만일 언젠가 모든 괴로움이 지나가고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결코 뛰어내리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4가지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1. 사랑받고 싶은 욕구. 2. 인정받고 싶은 욕구. 3. 칭찬받고 싶은 욕구. 4. 도움을 주고 싶은 욕구. 사람은 이 4가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는 한 가지를 더 하고 싶습니다. 바로 살고 싶은 욕구입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거의 본능에 가까워요. 사람은 언젠간 죽습니다. 이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는 살고 싶기 때문에 죽지 않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살고 싶은 마음을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한다는 건 누구보다도 삶과 정면으로 마주하고 고민한다는 반증입니다. 어떻게든 살고 싶은 겁니다. 편하게, 행복하게요.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 괴로운 거예요. 그토록 살아가는 것에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기에 조금이라도 희망이 보인다면 그 누구보다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잘 들으셨나요? 제가 이 부분을 골라 읽은 이유는 우선 죽고 싶다란 말이 그렇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도 말을 하면서 진짜 죽고 싶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생각이 전환되면서 죽고 싶다는 것보다 괴로운 삶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며 이 괴로움이 지나가면 행복해질 거야 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느꼈기 때문인데요. 혹시라도 죽고 싶다고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이 부분을 가슴에 새기고 나는 죽고 싶은 게 아니라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삶의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스킨십의 놀라운 힘이라는 부분을 읽고 친구들에게 위로를 하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이번 중간고사가 끝난 후 저의 주변에도 시험 성적을 잘 받지 못해 아 정말 죽고 싶다 란 말을 하는 친구들이 있거나 나 정말 이과랑 맞지 않는 것 같아 나 너무 힘들어 라고 말하며 전과를 고민하는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저는 항상 이러한 고민을 하는 친구들에게 아직 기말이 있어 괜찮아 조금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는 가짜는 위로들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뱉는 100마디 말보다 나의 체온과 살결 등 몸이 맞닿는 과정에서 그 사람에게 심리적 안정과 편안함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간고사를 망치고 이러한 생각을 하는 친구들에게 위로의 말보다 다가가서 따뜻하게 안아주며 위로를 하였습니다. 제가 위로를 해주려고 오랜 시간 말을 하는 것보다 시간이 더 빠르고 효과가 좋았습니다. 리딩 포유 오늘은 그래도 인생은 살아볼 만한 것이라는 책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닿는 책이었으면 좋겠는데요. 과도한 시험 스트레스, 극심한 우울증 등 인생에 대해 고민이 많으시다면 이러한 고민을 겪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극복 방법을 참고하며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 보시는 건 어떤가요? 책이나 저희 영상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은 어떤 책과 함께 올까요?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